제일 처음에 나온다는 이 분수방정식인데, 분수방정식은 말 그대로 이제 방정식의 주목적이 뭐냐 하면 등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의 주목적이죠. 맞지? 등식을 만족하는 미지수 x값 구하는 게 방정식의 주목적인데, 자, 이 미지수 x가 분수식의 분모에 들어갑니다. 미지수 x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방정식을 분수 방정식을 합니다. 어쨌든 간 해법이 뭐냐 하면 분수 방정식 해법이 이렇습니다. 양변에 일단 양변에 등식의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분모의 최소 공배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자. 자,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이놈이 다항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이런 방정식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제가 방정식을 풀겠지. 방정식을 풉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마지막에 답 중에 분모를 0으로 만든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값 값을 버립니다. 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요 놈을 이름하여 무연거이라는 겁니다. 무연거리 뭐냐 하면 그냥 가짜 근이에요. 가짜. 진짜 근이 아니고 가짜 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자, 말로 설명하면 좀 복잡하니까 문제를 한 문제 풀면서 선생님 따라 설명하도록 하자. 1번 문제 풀고 난 다음에 개념 설명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다음 분수 방정식을 풀라는 뜻인데 x-1분의 1 요래. 그 다음에 더하기 x-2분의 그 다음에 x 그놈은 5x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1 분모가 x 제곱 마이너스 3x 이런 것들은 분수 방정식인데, 이놈들은 모든 근을 다 들어가라 했습니다. 미지수 x가 분모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을 분수 방정식이라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가 풀 수가 없으니까 분모를 다 없애볼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항 방정식으로 고칠 건데, 고치는 방법이 여기서 끝났죠.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한다 했는데, 최소 공배수라는 놈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지만 뭐가 최소 공배수지? 공통인수랑 곱하기 아닌 것들. 그렇게. 그럼 우리는 최소 공배수로 하겠네. 공통인수란 말은 또 인수분해를 해야지만 공통인수가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요놈에 여기서 인수분해 되는 상태니까 이걸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이거는 2하고 2하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럼 다시 해보니까 분모가 이렇게 바뀌겠지. 요놈이 분모가 x-1 그 다음에 x-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습니다. 자, 시작할게. 분모는 지금 이것들이잖아. 이것들의 최소 공배수란 말은 각각의 항의 공통인수가 지금 요놈하고 요놈하고의 공통인수는 없습니다. 세 개의 공통인수는 없단 말이야. 요놈과 요놈의 공통인수는 있지만 요 세 개의 공통인수는 없잖아. 세 개 다 공통된 게 없잖아. 공통인수는 없어. 1. 아닌 것들이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얼마지? 최소 공배수가 얼마가 최소 공배수죠? x-1, x-2 이게 지금 최소 공배수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 1학 때 우리가 배웠던 최대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는 뭔지는 알고 있을 거고, 이게 지금 최소 공배수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요놈 다 곱하기 시작하는 거야. 곱했더니만 여기 곱했더니만 x-량이 약분되고 x-2만 남게 돼. 더하기. 여기는 원래 x가 있었고, 그 다음에 x-를 x-를 곱하면 x-2만 약분되고 x-1이 또 남아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 놈은 오른쪽 식은 요 놈이지. 5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뭐가 됐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놈을 풀 거야. 자, 정리해볼까? 여기 정리해보니까 x제곱이 나오잖아. 그 x제곱이 1로 넘어오니까 4x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x랑 여기는 마이너스 x가 없어질 것이고, 다음에는 마이너스 4x가 남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1로 이항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주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는 제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자, 수면 계산할 때는 2하고 1로 나올 것이고, 맞지? 마이너스. 따라서 x는 얼마 나왔어? x 이꼴 2 또는 x 이꼴 마이너스 1 이런 답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들이 답이 아니라는 거지. 마지막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버린다 했잖아. 내가 나왔는 답 두 개 나왔잖아. 답은 누가 나왔지? 2도 나왔고 마이너스 2도 나왔다. x에 2를 지금 넣으면 원래식에 넣어야지. 원래식에 x에 2 넣었지만 분모가 뭐죠? 요 놈의 분모가 0이 되지. 맞지? 수학에서 분모가 0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x가 2가 되면 h 단수에 이 식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던 거잖아. 맞지? 요 놈은 버린다. 버리고 가짜 글이란 뜻이 가짜. 마이너스는 분모를 0되게 만드는 값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요거밖에 없는 거지. 주어진 문제에서 모든 건의 합을 구하란 말은 모든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은 그냥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요놈 근을 뭐라 하냐 하면 무형근이라고 얘기했죠. 가짜든. 그러니까 무형근이라는 말은 이 말이야. 근하고 인연이 없다는 뜻이야. 근하고 인연이 없다. 무형근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분수방정식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뭐 가지고 놀고 싶은 거야? 무형근이야. 그러니까 무형근의 존재 여부 가지고 분수방정식의 문제들이 나올 것입니다. 빨리 이해할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분수방정식은 일단 양변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 다음에 정방정식으로 고친 다음에 그놈을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온 답들 중에 분모를 0되는 값들을 버린다는 뜻이지.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에 항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무형근을 다 구한다면 꼭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꾸 까먹어버리니까 이 주어진 식을 풀라고 하면 H함수에 X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되죠? X는 1이 되면 안 되지. 분모 0되게 만든다. 맞지? X는 또 뭐가 되면 안 돼요? 2가 되면 안 되지. 이걸 다 반드시 적어주는 거야. 적어놓고 난 다음에 문제 풀고 X 2가 나왔으면 이건 버리겠다는 뜻이지. 조금만 답이 된다. 가 됐나? 이게 지금 분수방정식 해법이야. 자, 그러면 이 무형근이라는 놈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면 그 논리적 계획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번 볼까. 무형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 원리가 이런 놈이야. 일반적으로 A는 B라는 어떤 방정식을 풀고 싶다. A 이꼴 B. 이 방정식 풀라고 하다. A 이꼴 B다라는 어떤 방정식을 풀고 싶다. 그럼 요놈은 이렇게 되겠네. A-B는 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맞지?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어떻게 푸는 거야? 방정식은 한쪽으로 다 모은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게 주 내용이잖아. 이렇게 몰았습니다. 근데 내가 요놈의 양변에다가 최소 공배수를 한번 곱해봤다 하자. 맞지? 양변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드리면 어떤 일이 거지? 최소 공배수를 내가 A를 한다면 양변의 최소 공배수 곱하면 1이 되잖아. A-B 0에다 곱하면 많아 0이 될 것이고. 그렇지? 그러면 요놈이 0되기 위해서는 이게 뭐가 되든지 0이 되든지 또는 이게 0이 되든지 이래 돼야 되든지. 됐어. 하면 L은 최소 공배수지. 그러면 0이 되든지 또는 A-B가 이기라고 하는 A 이꼴 B가 되든지 이래 되든지. 맞지? 근데 S 단수의 답은 뭐였지? A 이꼴 B가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 요거만 된다. 이게 뭐야? 무형근이 되는 거지. 이만 가짜 그리는 거지. 내 마음대로 양변에 L을 곱해줬다.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0으로 만드는 값들이 뭐가 된다고? 무형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0되게 만드는 값. 분모를 0되게 만드는 값들. 그것들이 무형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형근의 발생 과정을 내가 한번 적어봤는 거야. 문자로. 이해됐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분모를 0되는 값들은 수학이 없단 말이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들은 가짜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게 1번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풉니다. 문제 풀면서 그냥 이제 복잡을 합니다. 복잡한 분수 방정식들을 푸는 요령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것이고, 오늘 수업에서는 그닥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연산이 좀 주된 내용이 되는데, 2번부터 한번 보자. 2번 문제 보니까 x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a 분의 1로 돼요. 그 놈은 손이 어려가지고 2x x 마이너스 a 그 놈분의 x 플러스 7이죠. 이놈의 근이 3일 때 상수 a 값을 물어봤거든. 이놈의 근이 3일. 근이 3일 때 상수 a 값을 물어봤는데 딱 해보자. 제일 처음에 될 게 먼저 무형근의 후보부터 적어보자. 무형근의 후보. 맞지? x는 뭐가 되면 안 되지? x는 0이 되면 안 되지. 분모로 0 되는 거. 또 x는 뭐가 되면? x는 a가 되어도 안 된다. 0이 되고. 됐죠? 자, 요놈 풀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할 건데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뭐가 최소 공배수야? 2x x-a가 최소 공배수인지 보이죠? 양변에다 뭘 곱하는 거지? 양변에 2x에 x-a를 곱하지. 이게 최소 공배수지. 하면 제곱식은 뭐냐면 여기다가 0을 곱하면 x하게 약분되고 2배의 x-a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빼기에 0을 곱하면 2x가 남지. 요거 약분되고 그 놈은 오른쪽 식은 이게 다 약분될 것이니까 x 플러스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 왔어 이거는. 이건 2x고 마이너스 x 사라질 것이고 x는 꼴로 오실까? 0꼴로 오시니까 이게 마이너스 2a고 여기를 싣는 거 하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로 되는 거지. 됐죠? 나왔습니다. 근데 주어진 근이 지금 몇 개밖에 안 나왔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그 근이, 이게 근이잖아. 그 근이 뭐라 그랬어? 3이라고 했어. 이게 3이라는 뜻이. 어려운 거 없잖아. 문제에서 따라서 마이너스 2a는 10이 될 것이고 a 값은 얼마 되죠? a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이게 답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무형근이 나왔나? 안 나왔지. 무형근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분수방정식은 반드시 무형근이 나온 것은 아니야. 무형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형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항상. 지금 무형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잖아요. x가 요게 x가 0이 되면 요게 0이 되면 무형근이 됩니다. 만약 문제를 바꿨어. 그럼 주어진 놈에 이게 시험제 나오겠지 사실은. 다음 요 놈에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없다. 그때 a 값 구하랍니다. 지금 풀어봤더니 지금 해가 나왔잖아요. 맞지? 이게 없단 말이야. 이게 없단 말은 이게 뭐가 돼버리는 말이야? 무형근이 돼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 무형근의 후보가 뭐였지? 여기잖아. 맞지? 그럼 이게 0이 돼버리든지. 됐어. 그럼 이게 또 뭐가 돼버린다? 이게 a가 돼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말 따라하나? 그러면 무형근이 되잖아. 해가 없다. 이래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무형근이 반드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무형근이 출제되지 않으면 무형근이 안 나온다면 분수방정식은 말 그대로 알맹이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분수방정식 문제를 내는 주 내용은 사실은 무형근을 찾기 위함이잖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방정식하고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무형근을 항상 의심하도록 합니다. 이번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형근이 반드시 나온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확인 잘보라는 뜻이고. 3번 문제 풀어볼게. 3번은 여전히 분수방정식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일단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놈의 양변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되니까 미리 쌤이 전부 다 인수분해를 다 하겠습니다. 분모는 이렇게 생겼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요놈분에 지금 x제곱 이렇게. 요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분의 1이라는 놈이 2배의 x 플러스 2 분의 x 더하기 1로 요놈의 근의 개수를 알파, 무형근의 개수를 베타 이렇게 물어봤네. 어쨌든 주어진 방정식 풀면 근이 몇 개고 무형근이 몇 개인지 찾을 수 있겠네. 일단 무형근의 후보는 누군데? 말로 하면 무형근 후보는 x가 2가 되면 무형근이 되겠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무형근의 후보입니다. 그게 반드시 무형근이라는 게 아니고 맞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 정방정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분모의 최소 공배수 누가 최소 공배수야? 최소 공배수 양변을 곱해야 되지. 최소 공배수 얼마인데? 이거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인데? 2배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거 최소 이거를 곱합니다. 자, 이제 양변치수 곱하겠습니다. 자, 곱할 때는 왼쪽 시계는 요놈 두 개 약분될 것이니까 2밖에 안 남죠. 그러면은 2x 여기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요 곱하면 x 마이너스만 약분되니까 2배에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놈은 요거 다 없어질 거니까 x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되겠지. 여기 1에다 어떻게 돼야 될 거냐. 1에다 요놈 곱하면 2배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양변의 최소값을 곱했습니다. 이제 이걸 풀 것이야. 자, 정리해보니까 이 나온다. 잘 봐. 여기 2x 제곱이 있고. 맞지? 여기 보니까 정리하면 뭐 나와? 2x 제곱이 나오잖아. 그러면 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4변은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2x 더하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그 놈은 우변에는 x 남아있고. 이거 얼마 나오니? 합차 공식에서 x 제곱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8이 나오고. 2x 제곱은 사라졌고. 연산할 수 있겠죠? 그쵸? 위에 넣는 거죠. 넣으니까 3x가 되나? 3x는 도로 되고, 여기에 넣는 거 하니까 얼마 되지? 5가 되나? 3x는 4가 되나? 계산 안 돼. 3x만 틀면 끝나세요. 맞죠? 3x가 되고, 이게 넘어가면 맞죠? 계산 안 되면 4가 되나? 3x는 4가 되고. 만나서 똑같고, 문제 바로 적었나? 그래서 1, x, x. 아, 여기 틀렸네. 맞죠? 틀렸으면 미안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었다. 자, 다시. 마음대로 계산하고 있네. 다시. 양변을 요놈 못 뺐더니만, 요놈만 약분되네. 요거 약분되고, 요거 남아있잖아요. 얼마 남았어? x, x 마이너스 2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에다 곱해버렸지만, 요놈 다 곱하면 2배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정리해보자. 요 정리하니까 2x 제곱이 나오고, 여기도 2x 제곱이 있고, 사라지고, 여기 x 제곱이 나오지. x 제곱. 요놈 마이너스 2x, 요놈도 마이너스 2x 나오네. 사라질 것이고, 여기는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놈은 그러고 상수항. 여기는 상수항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여기는 상수항 안 나오고, 여기는 상수항이 얼마 나오고 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오지. 마이너스 8이 나오는데 절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8이 될 거야. x제곱이 지금 4가 됐을까? x는 얼마 나왔지? x는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두 개 구했는데 됐습니까? 근데 지금 2라는 놈은 분모를 연결이 만드는 값이고 이것도 분모를 연결이 만드는 값이고 둘 다 뭐냐? 요 놈도 그렇고 요 놈도 둘 다 말이지 무연거리 되버린 거지. 됐습니까? 그럼 주어진 문제에서 이놈의 근의 개수 알파 근데 근의 개수 몇 개 나오지? 빵개지 빵개. 근이 없는 거야. 알파는 0이 될 것이고 무연근의 개수는 몇 개인데? 보다시피 2개 나왔잖아. 무연근의 개수는 2개, 2가 되겠네.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니까 2 빼기 0 해서 답은 2가 되겠죠. 5번에 있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3문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복잡한 분수 방정식의 풀인데 요건 한번 설정 좀 해보고 이제 문제 풀도록 할게. 자, 이름하여 뭐 결합도, 분리형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다 의미가 없고 알겠지?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첫 번째 이런 말 있잖아. 여러 개의 분수식이 있는 방정식은 통분이 쉽도록 적당한 한 끼리 묶는다 했는데 말이 그냥 그러고 그걸 이름하여 결합식이라 합니다. 4번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해 보니까 x-1분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x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분의 2 2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 요놈의 분수 방정식 풀라고 했는데 그놈의 근의 개수는 물어봤는데 풀면 되지 풀면 되는데 사실은 이런 거야. 양변에다가 그놈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그냥 계산해도 됩니다. 그게 누구지? 이거 전부 다 공통일 수 없네. 이것들이 전부 다 아닌 것들이니까 이거 전체가 최소 공배수야. 그러면 양변을 곱하면 요놈 한 개 약분되지만 이게 몇 차례야? 3차가 되는 거지. 차수가 커진다. 그러니까 3차, 4차 또는 5차, 6차에 되면 방정식 풀기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미리 좀 적당하게 하겠다는 뜻인데 주어진 문제는 항이 여러 개의 분수식이잖아. 통분이 쉽도록 적당한 한 끼리 묻는다 했는데 말이 좀 어려워 사실은. 일단 한 쪽으로 넘어가 볼게. 근데 4번은 다 넘겼습니다. 넘겼더니만 여기서 x-1 2 약간 경험이 필요한데 요거 일로 넘어왔어. 넘어가면 말이지 마이너스 이러겠지. x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더하기 원래 있던 게 x 플러스 4분의 1 여기도 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 놈은 우변 다 넘어갔으니까 0이 되겠죠. 쌤 이제 저렇게 이제 묶었는데 왜 저렇게 묶습니까? 라고 하면 저래가지고 이제 각각 두 개씩 계산하면 좀 쉬워져.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냐? 경험밖에 없어. 경험해봐야 돼. 알겠지? 자,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미리 좀 암산 가능하면 이게 당연히 쉬워지는데 일단 해보자. 요거끼리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요거 통분하면 얼마 되지? 통분하면 x-1 x 플러스 1 맞지? 요래 곱할까요? 맞지? 요래 곱하면 얼마 됩니까? 2x 더하기 4가 될 것이고 요래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것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했겠니? 요래 했더니만 여기는 2x 마이너스 x가 사라지는 거지. 단지 그거야. 알겠지? 그것들을 어떻게 미리 압니까? 라고 하면 이제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맞잖아. 맞죠? 그놈,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요것도 계산할 건데, 요건 통분할 거 어디 됩니까? x 플러스 4분의 x 마이너스 2를 곱할 것이고, 대각수기를 곱할 거니까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랬더니만, 요놈이 또 여전히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지. 놈은 제로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요놈 왼쪽 위에는 얼마 남아있어? 4 더하기 2니까 6이 남아있고. 맞지? 요 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6이 남아있고. 됐죠? 이제 또다시 마찬가지로 두 개 마음대로 이제 통분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자, 통분할 필요 있나? 그냥 바로 계산하시고. 양변을 마음대로. 양변에 요 놈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겠다. 곱하면 양변의 최소 공배수 얼마지? x-1,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가 최소 공배수니까 곱해버리면 요놈 두 개 약분되고 마치 대각선이 곱하는 식으로 갔잖아. 적어줄까? 양변의 최소 공배수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6배, 6 곱하기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요놈 더하기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양변의 최소 공배수 곱하면 됐죠? 이해되나? 됐습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6x 제곱 나올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6x 제곱 나올 거니까 사라질 것이고, 암산 좀 가능하시겠다. 이거는 얼마 나오지? 2x가 나오는데, 여기 6을 곱했으니까 12x가 되겠죠. 여기는 원래 나오는 게 x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6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상수하고 보니까 원래 마이너스 얼마지? 마이너스 8인데, 4, 6 곱하니까 6, 8에 48이가 여기서 상수항이 원래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6 있으니까 플러스 12 놓으면 제대로 나옵니다. 결국 정리하면 6x는 골로 오시면 이렇게 36이 되나? 이렇게 나오겠지. x가 얼마? x는 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답이 무연근인지 꼭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6은 어디 넣더라도 분모가 0으로 만들 값이 아니잖아. 무연근이 아니니까 이놈의 근은 6입니다. 주어진 문제 쓰면 그러면 그놈의 근의 개수 했으니까 한 개밖에 안 나왔네. 답 한 개. 이래서면 되겠지. 근의 개수를 몰랐으니까. 보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름 안에 결합형이라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 꼭 이름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아니 이름 풀면 쉽다는 거고 그렇지 않냐고 H상수의 양변의 세성것이 그냥 싹 다 곱해가지고 계산해도 됩니다. 그럼 3, 4방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1회 풀면 쉽다는 거야. 중요한 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알겠지? 어떻게든 답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 거 한번 풀어볼게. 줄게. 별 재미는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 일반적으로 분자의 차수지. 분자의 차수.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최고상의 차수.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 중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마치 가분수 형태의 고라지인데 이런 꼴이 나오면 분자의 차수를 다운시킨다. 그러면 분자의 차수를 다운시키고 난 다음에 계산하면 편하다는 뜻이야. 여전히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편하다는 뜻인데 5번 문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각각 대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준비됐습니다. x 플러스 1네. 그놈 빼기 x 플러스 3분의 물론 학교 내신 시험 칠 때는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수능에는 절대 나올 리가 없는 문제들이야. 연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x 플러스 4분의 그 다음에 빼기 x 플러스 5분의 x 플러스 다음을 풀어라 했고 다음에 근을 알파를 할게. 다음 근을 구하는 뜻이지. 자, 여전히 그냥 양변에 요놈들의 각각의 최소함수를 곱하면 됩니다만 그러면 식이 왜 복잡해지냐 한번 생각해봐봐. 양변에 이놈들의 최소함수 다 곱하면 제일 앞에 있는 요놈은 x 플러스 2만 약분되고 요놈 곱해는 거다. 맞지? 그럼 몇 차야? 4차. 4차 방식 그게 복잡하다. 하고 다 곱하는 그 자체가 벌써 번거롭단 말이야. 전개 다 해야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지. 이 분자가 몇 차인데? 1차고. 그만 분모가 얼마야? 1차잖아.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는 같은 경우지. 또는 분자가 더 큰 경우인데 차수를 다운시키겠다는 뜻이죠. 차수 다운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요 테크닉은 많이 자주 씁니다. 무조건 분모는 변함이 없어. x 플러스 2 놔두고. 분자도 x 플러스 2라고 적어주면 돼. 분모랑 분자를 똑같이 적고 일단 분모랑 똑같은 수를 분자에 적고 원래 수를 맞더니만 빈말은 x 플러스 1이잖아. 밖에 만들어 가면 마음대로 마이너스 1만 적어주면 되지. 이렇게 있어. 됐나?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항상 달로 하는 습관도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x 플러스 3 분모랑 똑같이 적고 x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고 원래는 x 플러스 2였으니까 뭐하면 마이너스 1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놈은 마찬가지로 x 플러스 4 분모랑 똑같이 놔두고 이렇게 요놈은 빼기 1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x 플러스 5분의 x 플러스 5죠. 또 마이너스 1 어떻게 한다고? 분모랑 똑같이 분자에 적고 그 다음 식을 조작해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랬대로 식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잘 봐봐. 요놈 이렇잖아.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걸 약분하니까 얼마 되지? 1이 되지. 1.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요놈은 마이너스 요것도 받아 1 대시 1 1인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는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놈은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놈은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아이고 그렇습니다. 요놈이 1인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뀌어가지고 x 플러스 5분의 그랬더니만 보다시피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1하고 이게 사라지네. 자연스럽게 사라져. 여기는 1하고 마이너스가 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게 훨씬 쉬워졌는 거야. 이 문제는 또 무슨 문제니? 우리가 좀 전에 첫 번째 풀었던 4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두 개 짝을 지어가지고 계산하면 좀 편해지는 거지. 그럼 짝을 안 지고 올 건데 어떻게 짝을 지을 것이냐?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겠는데 보니까 바로 그냥 두 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쌤 보니까 자 짝을 지어놨네요. 해보세요. 이 말은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빼기 3이잖아. 암산할게. 이렇게 곱하면 뭐든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x 사라지고 마이너스 얼마 남지? 마이너스 얼마 남지? 되나? 곱하면 얼마 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됐죠? 고놈은 오른쪽 식도 마찬가지네. x 플러스 4 x 플러스 5 공분하면 자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1로 된 상태지. 마이너스 x 이만은 플러스 x니까 x 사라질 것이고 마이너스 5 플러스 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로 됐습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에 똑같이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지? 양변의 최소 공배수 똑같으면 결국은 x 플러스 4 x 플러스 5 이렇게 나 그놈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정리하면 되겠죠. 이거 정리하면 x제곱 나올 것이고 여기도 x제곱 나올 것이고 사라지고 여기는 뭐가 나오죠? 9x가 나오고 플러스 20이 될 것이고 오른쪽 식은 6x가 나오고 플러스 6이 되겠고 5x가 되나? 5x 플러스 6이 되겠죠. 넘어가니까 4x는 14가 되나? 마이너스 쪽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x는 결국 마이너스 2분의 7 답도 복잡하게 나오네. 이런 답이 나왔고 뭘 확인해야 되지? 무형근인지 확인하러 가야지. 무형근은 아니죠. 맞지? 답은 이게 답이 된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답도 복잡하다. 지금 이렇게 푼다 하더라도 보다시피 길어. 근데 이렇게 풀지 않고 바로 양변의 최소음에서 곱하면 상당히 복잡해질 겁니다. 알겠죠? 상당히 복잡해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하면 시간 한 문제 푸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풀면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을 안 주겠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간에 주어진 답 요게 마이너스 2분의 7인데 요걸 알파를 한다고 했고 주어진 문제는 요 놈을 제곱한 다음에 20을 곱하라 했어. 맞지? 제곱하니까 얼마인데? 4분의 49가 돼. 맞지? 거기다 20 곱하면 답은 245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산수 문제니까 여러분 쓸 수 있잖아요. 답은 245 이렇게 답이 나온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자, 6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복잡한 식의 분수 방정식 푸는 요령으로 첫 번째 결합형해서 적당한 놈들끼리 통분하기 쉬운 것들끼리 묶어서 계산 따라 했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차수를 다운시키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 세 번째 또 6번은 뭐냐 하면 치환에 관련된 문제인데 항상 모든 복잡한 식들은 치환해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푼다 이 뜻이지. 치환하기 좋으면 치환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여야지 가능한 거죠. x 플러스 9분의 해보자. x 플러스 9분의 x제곱에 플러스 x제곱 그거 x제곱 분의 x 분의 x 플러스 9 다음 분수 방정식 마이너스가 그냥 이런 것부터 하자. 넘어가면 플러스가 있어. 그렇지? 똑바로 적어놓을까? 마이너스 2 다음 분수 방정식에 모든 근의 곱을 구하랬으니까 풀란 뜻인데 눈에 보이지? 이거 두 개 무슨 관계냐? 역수관계죠. 역수관계. 맞지? 이거 되게 역수관계 맞죠? 그러니까 전체를 치환해보지 뭐. 이거는 전체를 내가 A라고 치환하자. 내 마음대로. 치환했다. 됐어. 그럼 C 왜 됩니까? A 플러스 그놈의 역수니까 서로 간에 A분의 1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놈 마이너스 2는 저도 이렇게 되겠죠. 됐어. 요 두 놈이 있으면 서로 간에 역수관계 알겠나? A 붙여나면 이건 A분의 1일 양변은 뭐 하면 A로 곱하겠죠. 맞지? A 곱하면 뭐가 되지? A 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풀겠다는 거지. 그럼 A는 뭐가 됩니까? A는 1이 된다는 건 알수 없겠다.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1로 갈 때 A가 뭐가 되면 안 되지? 0이 되면 안 되죠. A가 0이 되면 안 되죠.
A는 1이니까 0이 아니잖아. 무형권 지금 안 나는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안 나는 거고. 그럼 A가 지금 1이니까 다시 돌려주면 A가 뭐였습니까? 이거 있잖아. x 플러스 9분의 x 제곱에 플러스 x. 이게 A인데 그게 지금 얼마나 말이야? 1이라는 뜻이야. 됐죠? 또 양변에 뭐 x 플러스 9를 곱하면 되겠네. 양변에 x 플러스 9를 곱하면 x5 플러스 x는 x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x 사라질 것이고 x는 얼마지? x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확인하러 가야지. 무형근이지. 맞지? x에 3을 넣더니만 요놈의 분모 0 되지 않고 인과도 마찬가지 0 되지 않고 맞지? 마이너스 3을 넣더라도 둘 다 0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맞나? 그래서 둘 다 내가 원하는 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무형근은 다 구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있던 원래 식의 분모를 0 되게 만드는지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어쨌든 0 되게 만든 값은 둘 다 근이 되겠네. 두 근은 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그까지도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7번부터 해가지고 선생님 얘기했다시피 지금까지 풀었던 것들은 뭐냐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분수 방정식 안 풀어봤는 거야. 어떻게 푼다고?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한 다음에 방정식을 풀고 분모가 0 되는 값들이 있는지 확인하러 가면 되는데 맞죠? 이게 이제 분모를 0 되게 만든 값들이 무형근이 한다 했잖아. 그러면 이제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복잡한 식의 분수 방정식 푸는 방법들을 설명했는데 뭐 두 개 결합형을 해서 통분하기 쉬운 것들끼리 묶는다든지 또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다운시킨다든지 또는 치환을 통해서 푼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뭐야? 테크닉이지 테크닉. 그런 것들은 문제 좀 풀다 보면 쉽게 보이니까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어떻게든 풀리는 문제들이니까 시간 싸움이잖아. 좀 빨리 풀기 위해서 연습만 하면 되는 거고 실수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내신 시험 칠 때는 나오니까 연습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건 어쨌든 간에 분수 방정식이 출제되는 출제 원리는 무형근 때문에 나오니까 그 무형근하고의 분수 방정식과 근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에 맞게끔 이제 답을 구하도록 가야 되는데 7번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죠. 7번 문제 보니까 분수 방정식 x-1분의 x-1분의 2 그 다음에 그놈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2 그놈은 x제곱 플러스 a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게 나타났으면 계산하면 되는데 안 나타나 있는 거지. 요렇게 했습니다. 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상수 a 값이잖아. 요놈의 이놈이 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 주어진 방정식을 다 풀어드리면 근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혹시라도 근이 나왔으면 그놈들이 전부 다 뭐가 돼버리면 무형근이 돼버리면 근이 나오지 않는 거지. 그렇게 풀라는 뜻이야. 어쨌든 풀기 위해서 양변의 최소 공배수 구할 건데 요거 보이지? 요거 인수분하면 뭐가 되지? x-1 x 플러스 2가 되는 거 알겠죠? 됐죠? 양변의 최소 공배수 곱하면 이게 뭐가 되니?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놈 더하기 2배의 x-1이 될 것이고 그놈은 a라는 이렇게 정방정식이 되어버립니다. 정리해보니까 3x가 되나?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3x는 a라는 답이 나올 것이고 따라서 x는 답이 얼마 나왔어? 3분의 a라는 답이 나왔는데 요놈이 근을 갖지 않도록 했으니까 이게 뭐가 돼버리면 되는가? 무형근이 돼버리는 뜻이잖아. 그러면 요놈이 무형근이 되기 위해서는 요놈이 뭐가 되면 되지? 무형근의 후보가 누군데 지금? 1되면 되겠네. 맞지? 요놈이 1이 되거나 또는 요놈이 뭐가 되면 무형근 후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요놈 전체 값이 하면 근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 끝났죠? A 값이 뭐야? 이게 지금 1이 될 때는 A가 3이 되거나 또는 A가 이게 마이너스 2가 될 때는 A가 마이너스 6이 되겠다. A가 3이거나 마이너스 6이 되면 주어진 방정식 그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상수 A 값은 답은 몇 번이야? 1번이네 1번. 그게 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6이 되거나 또 3이 A 값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겠죠. 8번. 방정식 x 플러스 k분의 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k분의 더하기 또 x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그놈분의 2k는 1 요 놈의
근이 존재하기 위한 상수 K 값의 조건. 근이 존재하기 위한. 그만 다시 말하면 나오는 답들이 무형근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계산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k니까 양변에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k가 최소 공배수 곱합니다. 곱했더니만 이건 뭐가 되지? x 마이너스 k가 되지. 더하기 요놈은 x 플러스 k가 되지. 더하기 요놈은 2k가 될 것이고 근데 요놈은 또 뭐가 되지? x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다시 정방정식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x제곱은 여기 하나밖에 없고 맞지? 그 다음에 계산해보니까 여기는 요 k, k들은 사라지고 2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2k가 넘어오니까 뭐가 되지?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2k 되지. 됐습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요 놈이 이제 2차 방식인데 요 놈이 근을 갖지 않도록 했잖아. 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뭐라겠지? 근이 존재하기 위한 상수 K. 요 놈이 근이 존재하기 위한 상수 K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2차 방정식이잖아. 맞지? 2차 근이 존재하는 말은 요 놈의 근이 무형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K랑 K가 무형근이 구분돼. 그 놈들 집어넣으면 성립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됐나? 첫 번째 x에 내가 뭐 마이너스 k를 집어넣는 거야. 이게 무형근의 후보잖아. 맞지? 집어넣어보니까 얼마 되지? k제곱에 플러스 2k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2k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는 제로가 돼버리네. 계산해봐. 없어졌잖아. 맞지? 다시 말하면 x에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단 말이지. 맞지? 됐지? 그럼 x는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k가 되면 안 되네. 주어진 문제에서 k 값에 다음 쌤도 뭐 설명했나? 이렇게 설명해 줄 거야. 이렇게 다음 식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요놈 답을 구하겠다. 자, 한번 보세요. 요놈 예를 들지. 지금 요게 지금 상수항이잖아.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되니? k 플러스 1. 이렇게 이런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인수분해 가능하지? 두 개 곱하니까 얼마 되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나오고 곱했는 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가 나오잖아. 그럼 기본적인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얼마 나오지? x는 마이너스 k가 되든지 또는 x는 k 플러스 2가 되든지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옵니다. 됐습니까?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뭐라고 하면 요 놈의 근이 존재하기 위한 상수 k 조건인데 지금 x가 마이너스 k가 되면 이 말은 무조건 뭐가 되나? 무형근이잖아. 이 말은 근이 안 되지. 일단 무형근이지. 그럼 이 말은 뭐가 되면 안 되지? 이거는 절대로 무형근이 되지 말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즉 k 플러스 2가 무형근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지. 무형근. 이해하시겠죠? 이건 어쩔 수 없이 무형근이고. 맞지? 여기에 무형근의 후보가 누군데? 마이너스 k잖아. 이게 마이너스 k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럼 풀어보면 뭐하죠? k는 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여기에 넣으면 2k 넣으니까 마이너스 2. 됐어? 아, k는 마이너스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 또 계속 가보자. 또 요놈이 또 뭐가 되면 안 되지? 무형근 후보가 또 누가 있지? k도 무형근 후보잖아. 요놈이 또 k가 되는 건데. 이 말은 절대 k가 되지 않잖아. 됐지? 그럼 k는 결국 뭐가 되나?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되면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다시. 다음 주어진 분수 방정식 풀었습니다. 풀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다. 두 개 나왔는데. 풀어야 돼. 나왔는데, 요 놈이 근이 존재하기 위한 했으니까 이것들이 둘 다 무형근이 되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자동적으로 무형근인 거 알고 있잖아. x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는 무조건 무형근이잖아. 맞지? 이 말은 무형근이니까 나라가 어렵고 없고, 이놈까지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요 놈은 무형근이 되지 말라는 뜻이야. 무형근의 후보 마이너스 k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k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은 k는 마이너스 1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요 놈이 또다시 뭐 무형근의 후보 k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인데 이거 두 개는 절대 같아지지 않는 거야. 요건 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건 항상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항상 근이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무조건 그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야.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래서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 두 번째 보니까 분수 방정식 2x 플러스 a분의 2x 플러스 a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x분의 a로 되면 그놈은 1이랍니다. 다음 주어진 분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의 고민축구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일단 여러분이 그만 딱 보는 순간 판별식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일단은 판별식은 언제 쓰는 거냐 하면 2차 방정식일 때만 쓸 수 있는 게 판별식이에요. 일단 분수 방정식이잖아. 요놈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하는 a 값을 조정할 건데 일단 양변의 최소공배수를 곱하겠죠. 자, 곱합니다. 양변의 최소공배수는 2x 플러스 a랑 x가 최소공배수니까 곱하면 제일 왼쪽 식에는 뭐가 남아? 2x 플러스 a가 약분되고 ax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많은 2x 플러스 a를 나오게 되지. 그놈은 양변의 최소공배수 뺐으니까 x 2x 플러스 a 이렇게 일단 정방정식 붙였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요건 2x제곱이 나오죠. 2x제곱에. 자, 보니까 여기 ax가 나온다는 거 보이나? 정리하면 ax. 이 ax는 여기 x는 사라지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2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이렇게 플러스. 됐죠? 아, 그제서야 우리가 이만한 뭐가 됐어? 2차 방정식 됐죠. 맞지? 요놈이 뭐가 되는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했으니까 너희 머릿속에 일단 뭐가 판별식이라는 놈이 서로 나와야지. 그게 지금 짝수입니다. 짝수니까 4분의 d 공식, 즉 반틈의 판별식 공식 다 알고 있죠? 반틈의 제곱 1 마이너스 ac 2a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크다. 판별식 됐습니까? 요 조건 나야 되고 따라서 요 조건에서 얼마 되지? 2a 이렇게 되겠다. a는 왜 되지? 작아야 되겠네.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도표가 나야 됩니다. 됐나?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닙니다. a는 2분의 1보다 작다. 돼야 되는 게 맞고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되죠. 이렇게 풀었더니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라 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두 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형근이면 안 되잖아. 나온 답들이 절대 무형근이면 안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요놈의 근이. 요놈의 근이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지? 무형근의 후보가 뭔데? 무형근 후보. 이게 0 되는 것이죠. 맞지? x를 끌어는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a. 이게 무형근 후보지. 맞지? 또 x는 뭐가 되면? x는 0. 이게 지금 무형근 후보지. 왜 됐습니까? 한번 잘 봐. 이게 무형근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은 x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맞잖아? 2차 방정식이잖아. 그게 두 개 나올 건데 한 개가 무형근 되면 서로 다른 게 아니잖아. 무조건 무형근. x 0 넘으면 성립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x 0 넘으면 빵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아, 그래서 a는 또 0이 되면 안 된다는 또 알 수가 있어. 결정이 그 다음에 x의 요놈 집어넣어도 성립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맞지? x 요놈 집어넣으면 성립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자, 집어넣어봤더니만 얼마 되지? 요거 제곱하니까 4a 제곱 되잖아. 그놈 곱하기 2. 그러니까 2분의 a 제곱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놈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되지? a가 되나? 마이너스 a. 플러스 a. 요놈이 또 non-zero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인데 여전히 이거는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말과 똑같이 계산을 하는 거지. 그리고 사라질 것이고. 맞지? a는 0이 되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a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작아야 되는데 항상 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부등식으로만 답 적어야 됩니다. 답은 어떻게 적어야지? a가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 반드시 0이 있잖아. 0만 빼라는 뜻이니까 답은 이렇게 적어야지. a는 0보다 작다. 맞지? 그 다음에 또 뭐? 0보다 크고 a는 뭐보다 작아야 되나?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야 돼. 이렇게 내거나. 됐죠? 요래서 그 답이 몇 번에 있죠? 답이
5번 했죠, 5번. 그렇게 답을 적어내야 되겠습니다. 활용은 이제 식을 만드는 건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식을 만드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속력, 농도, 뭐 인류, 뭐 이런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식을 줍니다, 사실은. 식이 주어진 문장제 문제는 대입하면 되는데, 식을 만드는 게 여러분 좀 힘들죠. 가장 대표되는 게 속력이라는 게 있죠, 속력. 속력은 여러분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시간분의 거리잖아. 요놈들의 관계식인 거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또 시간을 하면 뭐가 되지? 거리는 뭐가 되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뭐 시간이 될 것이고.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시간은 뭐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될 거야. 그럼 이 세 가지 공식 중에 도대체 뭘 쓸 것이냐? 라고 본다면, 분수방정식 문제에서 거의 한 90% 이상은 사실 이 공식 쓴다, 이 공식. 이 공식 쓸 건데, 그런데 이 공식을 쓴단 말이야. 그런데 반드시 이걸 쓴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 속력 문제가 나온다면 일단 그림을 그려가지고 바로 헷갈리니까 그림 그려서 이제 판단하는데 사실은 간단하게 가겠다는 뜻이야. 내가 지금 주어진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갔다 온다든지 왕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전체 시간을 알고 있을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쓸 것이고, 전체 속력을 알고 있을 때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를 쓸 것이고, 전체 거리를 알고 있으면 전체 왕복 거리를 알고 있을 때는 거리는 이걸 쓰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속력 문제가 나왔을 때 분수방정식 문제에서는 이게 거의 90% 이상 나오니까 또 요 공식 잘 기억하고 들어가. 됐지? 그 다음에 농도 문제가 있죠. 농도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농도는 퍼센티지잖아. 농도는 뭐 그냥 물리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나? 용액의 양분의 용질량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해. 소금물로 하잖아요. 소금물의 농도 많이 나오니까 소금물의 양이지. 분의 소금의 양이지. 고농 곱하기 100. 이게 지금 농도와 공식인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소금의 양. 요 놈은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안 가르쳐줄 거야, 일반적으로. 요 놈을 first 가장 먼저 구하면 기억하고 있죠. 됐어. 자, 그 다음 또 한 개 더 나온 공식이 뭐냐 하면 이제 일률 문제인데 여기 제일 많이 나오죠. 전체 한 일의 양. 전체 한 일의 양이에요. 전체 한 일의 양은 단위 시간당 한 일. 단위 시간당 한 일. 그럼 곱하기 시간. 이게 우리 공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단위 시간당 한 일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 놈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됩니다. 일률 문제는 전체 한 일의 양이 특별하게 언급되지 않을 때는 전체 한 일의 양은 보통 일반적으로 1로 두고 많이 계산하면 전체 한 일의 양은 그냥 1 이렇게 두고 계산하면 식이 좀 간단해집니다. 이 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활용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세 번째 전체 한 일의 양은 속력 문제가 많이 나오지. 사실은 이게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니까 이 문제를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 건데 10번 문제부터 해가지고 풀 건데, 지금 10번하고 11번 문제는 특별한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고, 12번 문제가 일률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쌤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됐죠? 자,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번 문제 읽어보니까 어느 자동차의 속력에 따른 연비는 오른쪽 표가 바뀝니다. 자, 표가 적어져 있기를 열어주십시오. 자, 연비 구하는 공식은 쌤하고 지금 배운 적도 없잖아. 근데
연비 구하는 공식이 지금 없지만 식에서 다 줬어. 속력이라고 요놈이 연비라고 해갖고 단위가 지금 여기 있다. 연비 단위가 뭐였지? 킬로미터 퍼 미터. 속력은 당연히 시간분의 거리니까 h분의 킬로미터 저거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니까 공식 기준은 사실은 됐어. 80 속력이 80일 때 연비는 x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속력이 100km일 때는 그때는 x 연비가 x라고 이렇게 씌워줬고 마지막에 이제 물어보기를 시속 100km에서의 연비는 이게 얼마인지 x가 얼마인지 물어봤는 거야. 식을 적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은 없습니다. 근데 연비 구하는 공식은 안 적었지만 여기 적어줬잖아. 이게 연비 구하는 공식이야. 속력은 뭐라 적혀있나? 단위가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라고 해줬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단위는 사실 공식이 되는 거야. 공식. 그러니까 연비 구하는 공식이 뭐야? 기름의 양이죠. 기름 양분의 거리. 이게 지금 연비가 되는 거야. 이 공식. 해줬는 거야. 공식을. 지금 A와 B 두 지점이 있는데 한번 해보자. A와 B 두 지점이 돼 있다.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쉽죠. 계산하기 위해서. A와 B 두 지점이 있는데 전체 거리가 180km. 거리가 180km 거리를 어떤 자동차의 속력에 따른 연비는 오른쪽표와 같은데 이 자동차로 180km 떨어진 두 지점 AB를 왕복하니까 갔다 온다는 뜻이야. 맞지? 갈 때는 시속 얼마? 이때는 시속, 갈 때는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가고 올 때는 시속 80km의 속력으로 온다. 그놈의 속력으로 온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A, B 사이를 왕복하는데 소모된 연료가 30L일 때 전체 다 쓰는데 걸린 기름의 양이 30L였답니다. 이때 시속 100km에서의 연비는 얼마가 나오는지 물어봤는데 일단 해보자. 자, 그러니까 전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왕복하는데 걸린 기름의 양을 알고 있는 거지. 됐어. 그럼 갈 때 걸린 식을 이제 만드는 거야. 바로 만들면 제일 좋지만 갈 때 기름의 양이 있어. 갈 때 기름의 양. 갈 때 쓰는 기름의 양. 그놈을 쌤이 문자 A 봐서 A. 뭐지? A. 맞지? 올 때 쓰는 기름의 양도 있겠지. 그놈은 B라고 하자. 됐습니까? 그래서 왕복하는데 전체 얼마 썼다 했니? 30L를 썼다 했으니까 식이 하나 나오네. A 플러스 B 전체에서 얼마? 30이라는 기름을 써버려야 된다. 맞지? 자, 근데 보자. 갈 때는 있잖아요. 갈 때는 시속 얼마라도 100km로 갔단 말이야. 그때 100km 갈 때 연비가 얼마? X. 그렇지만 X는 갈 때 기름량을 내가 A라고 했으니까 뭐냐? 적어보자. X는 어떤 것이 나오지? X는 갈 때 걸린 연비는 X는 리터분의 리터가 얼마인데? 갈 때 걸린 기름량이죠. A분의 전체 거리 얼마 같지? 180 이런 식이 나오지. 좀 어렵다. 됐나? 이 식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나? A는 얼마가 되는가? A는 X분의 180 이렇게. 여기서는 갈 때 썼는 기름의 양이 되는 거지. 다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지금 단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공식을 줬는 거야. 내가 지금 갈 때 걸린 기름의 양이 뭔지 몰라서 A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갈 때는 시속 100km로 간다면서 그때 연비는 X라면 X 연비라는 놈은 기름 양분의 거리잖아. 맞지? X라는 놈은 갈 때 기름 양분의 거리 180 같잖아. A는 뭐냐면 X분의 180이라는 공식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올 때 기름의 양은 올 때 연비는 얼마나 됐지? 올 때는 80km로 왔으니까 연비가 X 플러스 5가 되겠지. 근데 그 놈은 올 때 기름 양은 B지. B분의 거리는 180이니까 요 식에서 또 뭐라 할 수 있나? B는 물어보시면 X 플러스 5분의 180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지. 또 이제 열방법이 끝나는 거지 뭐. A 플러스 B가 30이니까 A가 얼마인데? X분의 180 갈 때 걸린 기름 양이지. 더하기 올 때 썼는 기름 양은 X 플러스 5분의 180 그럼 계산해드리면 그게 30입니다 라는 분수 방정식이라 되는 거지. 됐죠? 계산하면 됩니다.
좀 간단하게 계산하겠지. 양변에다가 뭘 곱할까? 30으로 나누자. 알겠지? 양변에 30으로 나누면 이건 뭐가 되니? 1이 된다. 양변에 30 나누면 이건 뭐가 되지? 6이 된다. 양변에 30 나누면 이건 뭐가 되지? 6이 된다. 요거 풀면 돼. 훨씬 쉽죠. 됐죠? 그래서 양변의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하겠습니다. 곱했더니만 6x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그놈 더하기 6x가 될 것이고 그놈은 양변의 최소공배수 곱하면 x 플러스 5가 되겠지. 정리해보니까 x제곱에 요놈은 6x, 12x가 넘어오니까 그다음에 마이너스 7x가 되나? 마이너스 7x 32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0을 그러면 제로 되겠죠. 인수분해하니까 3하고 10하고 이런 마이너스를 됐습니까? 따라서 나온 값 x는 얼마 나왔어? x는 10 또는 마이너스 3인데 무연근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둘 다 무연근은 아니네. 맞지? 근데 x라 놓으면 뭐겠지? 연비야. 맞지? 양수가 되겠지. 음수는 답이 될 수 없겠지. 맞지? 그래서 답은 10. 연비란 말은 다시 말해 요하자 1리터 가지고 몇 미터 가니 이 말이지. 1리터 가지고 10m를 10km를 갈 수 있다. 이게 자동차 연비라는 뜻입니다. 답은 10. 이게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였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연비 문제는 사실은 많이 나오는 게 아닌데 혹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할 때 지금 뭐 해주고 있노? 단위가 바로 공식이다. 단위가 공식이라고. 알겠지? 단위가 공식이다.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위를 줬단 말은 공식이 뭔지 해줬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면 되겠네. 이게 10번 문제였고 지우고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풀어줬으니까 그럴듯한데 여러분들이 식을 만드는 게 생각처럼 그냥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해보도록 하세요. 11번 물 1kg에 설탕을 섞어서 농도가 20%인 설탕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 설탕물을 한 병에 50g씩 담는다고 할 때 설탕물을 몇 병 만들 수 있겠는데 물 1kg이고 하나는 50g이니까 단위를 일단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식을 여기 한번 보자. 물 1000g이라는 뜻이 1000g. 1kg 1000g이잖아. 물 1000g에 설탕을 섞어가지고 농도를 얼마? 20%인 설탕물을 만드는데 농도 문제가 나오냐? 농도는 일단 농도가 얼마라고? 20%야. 20%. 농도 20%란 말은 뭐분의 뭔데? 설탕물. 근데 설탕물이 아니고 설탕하고 물하고 섞은 게 설탕물인데 지금 물만 1000g 했으니까 물이 얼마입니까 지금? 물 1000g에다가 설탕은 얼마였지? 몰라. X. 내가 먼저 썼거든. 됐습니까? Xg. 그러면 이게 뭐냐? 설탕물이 이게 뭐야? 설탕이 되겠지. 됐어. 곱하기 얼마? 100. 이게 지금 주어진 20%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요서 제일 처음에 내가 뭐랬니? 농도 문제를 적어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라고? 이 설탕의 양이 뭔지 구하라 했잖아. X를 구하라. 맞지? 구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20% 양변을 나왔고 20으로 나누면 이건 뭐래? 양변은 뭐? 20 나누면 이건 뭐래? 21로 되고 약분하니까 5가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1000 플러스 x는 5x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x가 얼마인지 알아요? 넘어가면 4가 돼요. 250이 되지. 설탕의 양이 얼마야? 250g이 있다는 뜻이야. 됐습니까? 설탕의 양이 지금 얼마고? 250g 있는데 이 설탕물을 한 병에 50g씩 단다 했어요. 이 설탕의 양이 지금 얼마라고? 250g. 그럼 설탕물은 얼마냐? 설탕물은 얼마야? 설탕물의 양이 얼마지 지금? 설탕 250, 설탕 250, 물 1000g. 설탕물은 1250g인 거지. 그렇지? 이 설탕물 1250g을 50g씩 담는다 했잖아. 그리고 나누기 50 했다는 뜻이야. 몇 병 담을 수 있네, 맞지? 맞지? 그러면 몇 병 담을 수 있지? 25병 담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설탕물이 지금 얼마 있다고? 250
50g 있잖아. 그 놈을 50g씩 담는단 말이야. 요 놈을 50으로 나누면 병이 몇 병 나오냐? 맞아. 몫이 얼마인데? 25가 나오지. 25 곱하기 50 하면 1250g 특별했습니다. 몇 병이 나오냐? 이런 걸 하잖아. 이해됩니까? 다시 설명해보자. 20%의 설탕물을 얘기했으니까 농도 문제잖아. 농도 20%. 물의 양이 1kg인데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1000g을 꽂혔고 물의 양은 1000g에다가 설탕의 양이 뭔지 몰라. 그래서 그놈 더했더니만 이게 설탕물이고 설탕은 X만큼 있는 거지. 곱하기 100까지 하면 이게 주어진 연산이고. 선생님 항상 먼저 구해야 될 게 퍼스트 뭐 구하겠지? 설탕의 양이 뭔지 구하라. X가 얼마인지 구했는데 계산해가지고. X가 250g. 즉 설탕의 양은 250g, 설탕물의 양은 그러면 1250g. 설탕물 1250g 있는데 그놈을 50g씩 나누어 담는다는 뜻이잖아. 몇 병 만들 수 있는 이 말이니까 25병 만들 수 있는 거죠. 25 곱하기 50 하면 딱 1250쪽 떨어지네. 25병을 만들 수 있다. 몇 병 만들 수 있는 게 답은 25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11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풀게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률 문제입니다. 자, 전체 보자. 이게 시험지에 잘 나옵니다. A, B, C 세 사람이 X일 동안 함께 하면 완성되는 공사가 있답니다. 이 공사를 A 혼자면 이만큼 걸리고 B 혼자면 이만큼 걸리고 C 혼자면 이만큼 걸린다 했다. 그러니까 쌤이 공식 이래 적었잖아요. 뭐라 그랬지? 아까 좀 더 적어줄까? 전체 한 일의 양. 전체 한 일의 양. 그 놈은 단위 시간당 한 일. 한 시간. 가장 먼저 뭐 구하겠어, 쌤이? 인류 문제에서는 이걸 먼저 퍼스트 가장 먼저 구하겠어. 가장 먼저 구하겠지.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럼 단위 시간당 한 일. 이게 무슨 단위 시간당 한 일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단위 시간당이란 말이 말이야. 문제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하루 동안이 단위 시간이 되는 것이고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단 말은 한 시간당 한 일. 그게 단위 시간당 한 일이야. 만약에 걸린 게 몇 분이라 하면 1분당 한 일을 단위 시간당 한 일이야. 주어진 문제에서 보니까 며칠 걸렸다 했으니까 하루 동안 한 일이 단위 시간당 한 일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식을 이제 만드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일단 A, B, C 세 사람이 일을 한다 했는데 A, B, C 세 사람이었어. A 혼자 일을 했다 치자. 근데 전체 한 일의 양이 얼마인지 안 적어졌잖아. 전체 어떤 일을 완공했다 했으니까 전체 한 일이 없을 때는 이 전체 한 일이 뭐로? 1로 설정하면 편하다 됐지. 전체 1이라는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공식대로 썼습니다. A 혼자 했을 때 A 혼자 했을 때 전체 1이라는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A가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이 얼마인지 몰라. 안 켜줘 그는 거 항상. 뭔지 모르는 거야. 스몰 A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A 혼자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야. 맞지? 문제에서 보니까 뭐렇게 했노? A 혼자 하면 얼마 걸리노? X 플러스 6, 1이 걸린다 했잖아. X 플러스 6. 시간이 얼마인데? 곱하기 X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여기서 있는 거야, 지금. 공식대로. 일단 B 혼자 일을 했습니다. B 혼자 전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B가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은 얼마인지 안 켜준다. 그래서 스몰 B라 적었습니다. 요 놈은 B 혼자면 며칠 걸린다 했어? B 혼자면 X 플러스 15일이 걸립니다. X 플러스 15일.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C 혼자 일을 할 때는 전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몰 C 단위 시간당 한 일이다. 그놈이 혼자면 2x를 그린다 했으니까 곱하기 2x. 그 다음에 제일 쉬 보니까 A, B, C 세 사람이 한꺼번에 다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놈이 한꺼번에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전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위 시간당 한 일은 스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맞지? 곱하기. 그때 몇이 걸린다고? X일이 걸린다 괜찮아. 왜 따라왔나? 어려워. 연습해야 돼. 자, 식을 적어놓고 안 나면 쌤 뭐부터 하겠지? 가장 먼저 이거 구하라. 이게 뭔지 구하라. A는 뭘 오시면 되겠네. A는 뭐가 되나? A는 뭐 오시면 뭐 그러면 돼? X 플러스 6분의 1. 맞지? 또 B는 꼴 오시면 왜 그렇지? 항상 요거 먼저 구하라 했습니다. 내가. B는 꼴 오시면 X 플러스 15분의 1 돼요. X 플러스 15분의 1.
C는 골라오시니까 2x분의 1. 요런 뭐가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골라오시니까 x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됐어. 그럼 저 치게 다 나왔는 거야. 무슨 식 나왔습니까? A, B, C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놈 되는 게 A, B, C 돼 있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한다고? 이놈하고 같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됐죠? 뭐라고? x 플러스 6분의 x 플러스 6분의 1 이게 A고 더하기 x 플러스 15분의 1 그게 B고 더하기 2x분의 1 그게 C잖아. 맞지? 그게 뭐라고 한다고 해? x분의 1하고 같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거 풀란 뜻이죠. 요 분수 방식에는 풀 수 있을 거라고 뭐 지금 안 풀어주랍니다. 알겠죠? 풀어보도록 하세요. 풀면 답은 x는 답이 3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x는 3이 나온다. 요 계산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배웠는 겁니다. 맞지? 양변의 최소 몇수 포함되겠죠. 맞지? 그렇게 해서 조진 분수 방정식 풀면 되고 무형건 나오면 무형건 버리고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해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1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게 분수 방정식의 활용에 관한 내용.